윤석열 대통령의 1년의 시간 동안 1년밖에 안 지났어요? 1년이나 지났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4년의 희망을 가지십시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했다가는 망해요. 자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프리덤 이렇게 죽잖아요. 물어봤더니 그 공무원이 대답하기를 몰라서 그랬다. 보통 의도했을 때 모른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 영원한 권력은 없다. 안녕하십니까. 전장용과 달보기 전달. 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아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기수의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예, 잘리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 잘린 게 아니라 곧 내가 잘릴 것 같은데 기분이 아무튼 이렇게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거 어떡하지? 네. 응? 아니 뭐 차마 제 입으로. 제 입으로 할까요? 저는 물론 대중적인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진실, 이 사실은 꼭 알아야 돼.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예. 누가 진짜요? 주독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김정아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대받기 위해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 이들도 보고 네. 그리고 또 이 탈시설이라는 이야기들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네네네네. 누가 관심 있어 하는지 알아요? 누가 관심 있는데요?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 앞으로 시설에서 나오실 분들. 이 사람들이 매우 이제 관심 높은 좋아요, 구독을 올리고 있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실제로 예. 맞죠? 한번 이야기.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분 중에 나한테는 카톡 하나도 안 보는데. 예, 그래. 대구 지역에서 이제 자립하려고 시설에서 특정 시간에만 연락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잘 봤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뜨끔 진짜 보셨어요? 뭐 이랬는데 잘 봤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내 아는 언제 나갈 수 있냐? 나는 언제 나갈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에 있는 지역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이 막 이런 거 호소하시는데 막 얘기를 했더니 그 IS 센터가 운영하는 자립생활 주택의 대기자신 거예요. 근데 센터 대기 순위가 대기자. 바로가 아니라 조금 뒤여가지고 이분은 계속 너의 유튜브를 잘 봤는데 그래서 나는 언제 나갈 수 있냐? 계속 보내세요. 마음이 아프다, 그죠? 네, 근데 제가 그럼 서울로 오면 안 되나요? 네, 서울은 모든 지자체가 그런데요. 거의 모든 지자체가 타 지역에 있는 장애인이 자기 도시로 자립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근데 자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죠? 자유, 민주, 공화국. 공화국이죠. 헌법에는 뭐가 있죠? 거주 이전에 이전에 자유가 자유. 그런데 있죠. 그게 왜 제약을 합니까? 그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국고보조금 사업들. 국고보조금 네, 사업들. 시설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 사업이에요. 물론 그래요? 지방비하고 펀드 매칭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장애인이 타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제약 조건은 없어요. 사실상은. 그런데 IS 센터가 운영하는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주택 이런 형태는 대부분 지방비로만 100%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 장애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물론 서울에도 대기자가 많고 자리가 없어요. 자립하고자 해도 자리가 없는데 대구 지역 이제도 자리가 없어서 이제 대기하고 계신 분인데 저한테 이제 그 카톡을 보낼 때마다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자립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탈세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라인 나우 지금 당장이거든요. 아까 다시 한번.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네. 인터내셔널.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저조차도 아유 너무 답답하시겠네요. 아유 어떻게 해요? 기다리셔야 되는데 정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사실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이 한 분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자유를 많이 강조하시는 대통령이잖아요. 아이고, 네. 아이고 세상에. 네. 그렇죠. 네. 아시죠? 네, 네, 취임식 때도 네, 네. 뭐 연설할 때마다 네. 자유를 아주 많이 강조하는 대통령인데 네. 많이 이제 언론에서 논평이나 이런 거 나왔는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는 극히 제한적인 예, 자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한적이라면. 자유권의 그 기본적인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자유를 기본적인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이런 말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죠. 근데 사실 이제 자유라고 하면 이제 신체 자유의 억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너 이제부터 시설에서 나가. 너 자유롭지? 이제 자유보장? 이런 게 아니라 시설에서 나가서 진정하게 자유롭고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권 보장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만이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자유권과 사회권이 같이 보장돼야 되는 사회인 것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자유는 글쎄요 어디서 사실 약간 성분할 수 없는 자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좀 어떤 자유권 의미의 진정한 자유를 얘기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렇고 사회권은 뭐 더더욱이나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1년의 시간 동안 1년밖에 안 지났어요? 1년이나 지났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4년의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저희 1년을 지나면서 느낀 거는 이 사회권이라는 이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일단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했다가는 망해요. 예. 괜히 패가 망신한다. 왜? 속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자유도 좋은 의미의 자유가 많죠. 거주 이전의 자유, 네. 언론의 자유, 또 뭐 있죠? 집회 결사의 이동의 자유, 이동의 집회 자유. 결사의 자유. 이야, 진짜 자유 많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노래도 있죠. 자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프리덤 몰라요? 아는 걸로. 예. 영화의 마지막에 누군가가 죽을 때 프리덤 이렇게 죽잖아요. 뭐 이 자유가 많은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제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시장의 자유밖에 없어요. 다른 자유는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는 모양이에요. 사회권도 없지? 자유권의 수많은 그 권리의 이 기본적인 이런 아름다운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유는 다 밖으로 버려지고 그리고 시장의 자유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유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독재라고 합니다. 네. 4년 남았다고 하셨나요? 4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 밖에? 예. 그런 마음으로, 예. 그런 정신으로. 1년을 견뎠으면 뭐 그럼요. 10년도, 100년도 견딜 수 그럼요. 있는데 예.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런데 조금 이제 좀 마음을 푸는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재훈 시장 이야기 할까요? 아니, 그게 마음을 푸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세상에.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권력은 직접 수사하는 권력이고 오재훈은 부탁하는 권력이죠. 그렇잖아요. 잡아가 주세요. 예. 검찰 출신이 아니었어. 조사할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검찰이 예. 아니어서. 예. 간접 협박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조금 오세훈 씨, 낫네. 조금 낫죠. 이제 위로를 드리는데 예. 얼마 전에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김상환 네, 실장 만나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네. 조사 도구에 대해서 왔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의견을 줬고 네네. 그리고 그 의견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네네. 조사에 대한 도구, 조사표를 완성하고 상반기 내로 다 조사하겠다. 대략 몇 명 정도 조사? 700명 정도 조사한다고 700명 하겠습니다. 조사. 네. 예. 그동안 이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 탈시설 장애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들을 700명 정도 조사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서울시가 초안으로 마련해온 예. 그 조사표가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 조사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탈시설한 사람 무려 13년간 탈시설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항목인데
그 모든 연구나 모든 이제 조사를 할 때는 처음에 가설을 세웁니다. 이 가설에 예 혹은 아니요라는 응답을 이제 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거죠. 내 가설이 틀렸으므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 내 가설이 맞았으므로 어떤 의미가 있다. 보통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설문지를 구성을 하죠. 근데 그 설문 척도를 이제 그 조사 척도를 구성을 할 때 이 조사 척도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만이 응답하도록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응답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서울시의 조사는 너무너무 그 가설이 티가 워낙 나가지고 네. 제가 그 가설을 좀 얘기를 해보면 네네. 근데 서울시 질문은 처음에 그거예요. 과도하게 정보 수집을 일단 해요. 보통 어떤 설문지를 응답하는 사람이 이 설문지 문항에 응답하는 것에 대해 정보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체크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알고 보니까 그걸 체크하는 순간 모든 사진의 사회복지 정보나 여러 가지를 다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게 두 가지 이상 정보가 같이 붙어 있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익명성을 요구하거나 이 정보를 한꺼번에 취급하지 않거나 하는데 지금 이 정보는 그것뿐만이 넘어서서 연고자가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활동보조 서비스는 얼마나 받는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러 가지 정보를 그냥 한 라인에 다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정보를 취합할 때 어떨 때 정보 취합하냐면은 이제 박경석 개인에게 어떤 정부가 서비스를 줘야 해요. 근데 서비스를 줘야 서비스를 줄 때 이 사람의 어떤 이제 자산 정보라든지 아니면 부양 의무자 유무라든지 이런 걸 봐야 할 때 너가 이 서비스를 받을 거면 그 정보를 우리가 열람할게 라고 할 때만 정보를 취합하는데 그걸 여기다 다 뒤섞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탈선한 장애인들은 그냥 한번 체크했다가 그냥 자기를 다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 정보 그렇게 다 까발려주면 좋아요? 뭐 그렇게 저한테 그냥 나는 저한테 막 요만큼 정보 나무라든지 이야기하지 아니 말고 그러니까 일단 미안해요. 아니, 갑자기 그게 서울시인 아니라- 줄? 아 미안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누가요? 우리가 같이 물어봤잖아요. 아, 그랬구나. 예. 물어봤더니 그 공무원이 대답하기를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 아, 그렇게 대답했죠. 보통 의도했을 때 모른다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 예, 맞아요. 아, 그 다음에 너가 시설을 나오겠다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시설의 지원자들이 뭐 얘기를 해서 시설이 문을 닫아서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네가 나왔니? 이런 걸 묻고 그 다음에 시설이 지금 그러지 않지만 예를 들어 1인 1실로 개조를 해주고 특수한 프로그램을 제공되면 넌 시설로 돌아갈 의사가 있니? 이걸 묻고 그 그런 다음에는 질문이 있었구나. 탈시설한 이후에 사실 이 조사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탈시설한 사람 무려 13년간 탈시설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항목인데 탈시설한 이후에 너의 주거 환경이 개선된지 너의 건강 상황이 악화가 됐니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13년 동안 악화된 이유가 고령, 질병, 사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탈시설한 이후에 무려 13년을 탈시설한 이후에 산 사람한테 너의 건강이 악화됐니? 라고 물으면 악화됐다. 그 순간 탈시설 때문에 악화된 것처럼 설문지가 보이도록 의도됐구나. 예,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는 그래서 제가 서울시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첫 번째 너희들의 목적은 가설에 딱 보이니까 시설의 신규 입소나 시설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 티가 난다. 아, 신규 입소를 늘리고 시설을 더 신규 만들려고 설치하려고. 하는. 두 번째. 예, 두 번째 그거구나. 두 번째, 예. 시설이 지금 한 20년 동안 정부에 원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기능 보강비를 달라고. 기능 보강비. 시설을 더 현대화해 달라고. 아, 그래요? 예. 시설의 기능 보강비를 주기 위해서 이 조사가 설계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그걸 따지니까 따지니까. 서울시가 그 설문조사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기능 보강을 검토하고 있었어. 아이고.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대신 서울시는 신규 설치는 안 하겠다. 하지만 입소는 받아야 되고 지금 있는 시설들에 투자를 해서 시설의 기능을 현대화시키고 예, 이렇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면담 때 얘기를 했죠. 지금 기능 보강비라고 해서 이게 더 대놓고 이제 신규 입소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시설을 더 확대시키기 위한 이런 진짜 대놓고 이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션 시장이 이야기했죠. 선택이다. 네, 주거 선택권이 선택권의 뭐 하나일 뿐이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이제 1년 지났기 때문에 오션 시장의 임기 동안 이제 신규 시설도 더 늘릴 거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이런 이 소규모화를 목표로 해서 더 늘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그것은 어디 위반일까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네. 아무튼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제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과치가 나오겠죠. 서울시가 이들한테 정말 이 탈시설 하는데 지금 나왔잖아. 얼마나 부족하니. 그래서 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이런 자원들이 뭐가 더 필요하니.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확 한다. 그런 내용은 그게- 없어요. 조사에. 아니, 그게 1번. 네. 그냥 재미삼아 산다. 2번. 아유. 네. 3번. 시설로 돌려보내기 위해 산다. 빙고. 그래서 또 넘어가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이제 오케이를 정확히 한 건 아니고 5월 언제? 12일 날 5월 12일 날 네, 또 만나기로 때 했죠. 대답을 주기로 했는데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답을 어, 줄까요? 그때까지 전망하는 건요. 그때까지는 지하철에서 그냥 외치고만 있기로 했어요. 그걸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 시설의 사람들에 대해서 탈시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요구에 대해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럼요. 진짜? 왜냐하면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이게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나올 거니 안 나올 거니 물어봐야죠, 당연히. 이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하도 공정함을 잃어버린 서울시여가지고 기대를 안 하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낫겠죠. 쌩 까는 분보다. 예. 그래도 오션 시장은 쌩 까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무관용, 무정처만 하시지. 아직 쌩짜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네. 아시죠? 예. 그래서 아마 할 시장님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원래 서울시가 2008년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2008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의사를 묻는 조사를 이제 전국 최초로 했었어요. 2008년도면 언제죠? 오션 시장 때인가? 네, 맞습니다. 네. 오션 시장 때 또 한 번 했었군요, 그때도. 예, 그때 이제 시정개발원에서 처음 조사를 했고요. 그때 이제 탈시설 장애인, 그러니까 시설 장애인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립할 의사가 있는지, 그냥 자립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는 시설에 산지 평균 20년 넘는 분들에게 뭐 나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립하고 싶니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너무 이제 좀 험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부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소득이나 지원하면 나와서 살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50% 넘는 장애인들이 그런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그런 지원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냥 나올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30% 이상이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국 최초의 조사였고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탈시설 욕구 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시는 탈시설 5개년 계획들을 계속 수립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설에서 사실은 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시설 운영자 측에서 이제 그 장애인들한테 시설에 자립할 의사가 있는지를 매해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5개년 계획이 5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 그때마다 데이터로서 이제 몇 명이 그런 응답을 했는지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도 아마 400여 명이 이제 400명 넘는 사람들이 자립하고 싶다고 답답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장애인 개발원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서울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도 300명 넘게 응답을 했고 관외 시설까지 합치면 500명 넘게 그렇게 탈시를 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그러면 벌써 2년 전에 나
자립하고 싶소라고 대답한 사람들. 그 사람도 사실은 5년 전에도 그 전에도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희망 고문만 해왔는데 정부가 정말 희망 고문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이제 자립할 거냐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그 우리 복지실장님께서 너무 답답한 대답을 하셨죠. 네, 500명이 낳는 사람이 되게 하더라도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물량은 해마다 50호밖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렇죠. 이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나오고 싶다는데. 네네네. 네가 알아서 나와 이런 거 아닙니까? 네가 알아서 나오도 아니고 그냥 기다려 이거겠죠? 아니 나오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나와. 아 그렇죠. 그 같은 대답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사회적 지원, 네. 국가의 책임에서는 지원. 서울시에 지원이 없는데 그게 나오고 싶어도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못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는 누가 할 말인 줄 아십니까? 보통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요. 아 사기꾼. 아씨. 그렇잖아요. 우리 사기당한 거야? 거기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고 수없이 요구하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사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이게 참 아픈 현실입니다. 네. 아까 2020년도에도 정부가 전수조사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시설에는. 네네. 그 결과는 좀 아십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결과가 이제 정부가 참 뭐랄까 뭐 이럴 때 비겁하다는 표현밖에 안 나오는데 원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죠. 그분들의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냐. 맨날 탈시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증이라 못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조사한 내용 항목 중에 X1 값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의 이제 장애인의 이제 기능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럼 X1 값을 공개해라. 정말 얼마나 중증이 자꾸 그런 말 하냐라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X1, X2, X3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진짜 복잡해요. 이게 그냥 단순 산술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X1 점수는 일상생활의 척도. 네. 그죠? 일상생활의 수행 정도.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에 대한 척도. 네,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일상생활 수행 척도를 네. 점수화시킨 거죠. 네. 그래서 X1 점수의 몇 점 이상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게 네네. 몇 점일까요? 성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240점 240점. 네. 아동은 190점. 190점. 네. 그러니까 이 X1 점수를 조사해봤더니 네. 240점 밑으로 있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비공개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선생님, 아니 우리 사회자처럼 요구하실까봐 네. 비공개하잖아. 그런 요구를 할까봐.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그냥 지역사회에서도 약간의 지원, 개인의 맞춤에 따라서 지원을 구성하면 뭐 지역에서 나와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람이 경증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탈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 뭐 중증이어서 못 나온다. 네네, 아니, 중증이면 나오면 왜 안 돼? 그만큼 사회가 튼튼하게 지원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중증이가 안 돼라는 식의 논리를 펴가니까 아 정말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 정도와 사회가 얼마나 지원해야 되는지 한번 뚜껑 까보자라고 했는데 정부는 조사를 해놓고 뚜껑을 까기 위해서 조사를 할 것처럼 조사를 해놓고 뚜껑을 안 까고 계속 덮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00번 양보해서 진짜 정말 다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지금의 정부가 정한 기준만이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순차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시설 로드맵 때 20년 계획이에요. 20년 계획. 20년이면 제가 여기 없어요. 그쵸? 언제 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곧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20년이라는 세월들을 두고 계획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데, 그러면 지금 기준에 있는 사람들 빨리 나오게 하는 것들이 좀 더 이제 합리적인 접근이 아닐까. 근데 오션 시장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 믿으면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생겼나? 시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유, 갑자기, 예. 합리적이지. 훅 들어와가지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있으셨구나. 그럼요. 훅 합리적이 안 들어와가지고. 됐던 거. 합리적인 사람한테, 평등하다고 외친 사람한테, 이것도 선택이라고 외친 사람한테, 그러면 시설에서 나오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장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맞아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책임져라 이 말이네. 그럼요. 오션 시장의 말에 의하면, 예? 선택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당연히 서울시가 보장해야 된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실제로 믿고 싶고. 그래서 5월 12일 날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또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왜곡될까라는 것들이 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시설에 있는 사람들, 그 시설 운영자들이 다 이제 그것을 얼마나 개입하고 해서 그걸 왜곡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걱정은 있죠. 예. 바로 그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